와파 유틸리티 7월 3일자 업데이트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동 세이브 기능이고요. 자동 저장 설정은 5분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액티브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 모든 창에 대해서 할 건지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수정이 되었을 때만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수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저장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컴피그 프로 설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토 세이브라고 하는 거 눌러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면 일괄 출력은 실제 프린트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이냐, 아니면 어떤 워크스페이스냐, 아니면 특별한 어떤 폴더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거냐. 그래서 그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해서, 원하는 도면을 선택해서 지정한 프린트로, 지금 이제 그 기본 프린트가 되겠죠. 기본 프린트를 해서 원하는 크기 선정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 변환기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뭐 IGS나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데이터를 제가 추출할 건데, 폴더는 여기로 하겠고, 그 다음에 뭐 스텝과 IGS를 내보낼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보낼 때 파일 이름에 뭔가 파라미터를 넣어서 추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특정한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이름의 데이터들만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파트냐, 아세이냐, 아니면 드로잉이냐, 이런 것들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면, 지금 누른 상태고, 바탕화면에 기어박스에 가보면 여기 이제 IGS와 스텝과 같은 이런 폴더가 각각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생겼고요. 80개가 지금 만들어졌죠, 스텝도. 그럼 여기 와보면 160개가 생겼는데 뭐 실패하거나 스킵되거나 경고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폼 추출은 현재 있는 이 어셈블리에 대해서 폼을 추출하는 건데, 마스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단순화 표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 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하는 어떤 매개 변수들도 같이 출력되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리마크랑 PTC 마스터 매트리얼을 넣었고 선택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에 봄 기어박스 아세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이 엑셀을 열어보면 시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트에서 보면 이 아세이 이름이 뭐냐,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단순화 표현은 어떤 걸 썼느냐, 지금은 이제 마스터를 썼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스트럭처 봄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면 이거는 모델 트리에서 나오는 형상과 똑같습니다, 형태와. 그래서 모든 수량은 한 개만 표시됩니다. 한 개씩 표시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 매트리얼이라든지 리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몇 레벨까지 들어가 있냐, 그 다음에 얘가 파트냐 아세이냐,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리 봄 시트로 가보면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수량이 이제 나오는 거죠. 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을 얻기 위해서 2D 도면을 만들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러한 봄을 추출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델 크기 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이터가 하나 열었다 그러면 여기서 모델 크기 갱신을 눌러보면, 여기는 이제 솔리드 바디만 기본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끄면은 서피스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커브라든지 그런 게 있는 위치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건데 별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XYZ의 값이 오버올 언더바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생성되는데, 요 부분도 뭐 불필요하게 끌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것도 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색상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 소수점 아래 몇 절까지 체크할 거냐,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울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일반적인 XYZ로 표현을 하면 모델 크기가 왜곡되어서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좌표계를 선택해서 그 좌표계의 XYZ에 따라 모델 크기가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 검사를 눌러보면 이런 형태로 XYZ가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443.848에 얼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매개 변수에 가보면 오버올 사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매개 변수가 생성이 되었고 거기에 값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인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셈블리인 경우에도 모델 크기 갱신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가보면 파트와 마찬가지로 오버올 사이즈라고 하는 이러한 매개 변수와 거기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판금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판금을 한번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일단은 계략적으로 그냥 변환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밴딩이 될 수 있게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8군데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겠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를 여기서 모델, 그러니까 판금인 상태에서 모델 크기 갱신을 누르면 아까처럼 창이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플랫 패턴이라고 하는 그 피처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가보면 오버올 사이즈 자체가 XYZ가 아니라 판금 전개도를 펼쳤을 때의 그 사이즈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재의 크기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왔고요. 단위 검사의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 데이터 가져왔을 때 일부 데이터가 뭐 단위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또는 뭐 인치로 되어 있다거나 그랬을 때 현재 모델에서 이 단위를 설정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다 따라가라,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다 단위가 변경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섭 검사의 경우는 크리오의 간섭 검사 기능이 있지만 저 기억으로는 20년 이상 기능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산 속도가 느리고, 두 번째는 간섭이 발생한 부위에 대한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좀 어느 부위가 간섭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모델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간섭 체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복잡한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 표현을 보통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와파 유틸리티에 있는 간섭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부품들만 선택하면 이 부품들에 대해서만 간섭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어박스 아스의 스켈레톤은 제가 선택을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아스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말고 요거랑 뭐 프론트 카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마 저기서는 프론트 카바하고는 간섭이 생기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간섭이 지금 한 군데 발생했는데 요렇게 좀 치워보고요. 여기가 어딘지 표시를 하라고 하면 간섭 생기는 부분만 바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전부 다 엑셀로 다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폴더에 가보면 인터피런스 체크 기어박스 어세이라고 하는 이러한 엑셀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볼륨 같은 것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서머리에 가보면 이런 것들 확인을 다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로컬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사실은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되지만 PDM 체크인을 할 때 코스트 확인은 필수이고, 코스트 때문에 작업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체크인을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버전에서는 코스트를 확인만 하는 것이지만 다음 버전에서는 코스트 제거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CSV로 내보내보면 여기 보면 고스트 리포트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었고 거기로 보면 이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모델을 클렌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고스트라든지 미싱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 CRC 순환 참조인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순환 참조입니다. 그래서 순환 참조의 보고서가 나오지만 그 보고서 자체를 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리고 11부터인지 12부터인지 좀 정확하진 않지만 순환 참조 보고서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만 사실 메뉴만 있는 것이지 그 결과는 보고서 자체는 이전 버전과 똑같습니다. 와파 유틸리티의 순환 참조 검사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면 크리오의 OOTB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보고서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래쪽에 보면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 여기서 지정한 데이터들을 바로 열어서 어떤 부위인지 바로 작업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부분도 엑셀 리포트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어떤 파트에 있는 어떤 피처냐, 지오메트리 레퍼런스가 있느냐, 아니면 릴레이션 레퍼런스냐, 뭐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나 기계 쪽으로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핀 조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볼트와 탭으로 조립을 할 때 이 축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축 정렬 검사입니다. 그래서 부품의 축이 예를 들어서 3mm 이상 떨어졌으면 더 이상 체크하지 말고 3mm 이내에만 체크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민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긋나 있더라. 5mm로 해보겠습니다. 5mm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더라.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축 정렬 검사.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일괄 생성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예전 데이터, 현재 지금 만드는 데이터들은 있지만 과거에 만든 데이터들에는 누락되어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될 때가 꽤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일에 뭐 컴퍼니인데 뭐 값이 와파야, 그 다음에 타입은 문자일이야, 모든 하위 폴더 여기에 한 80개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다 만들어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이크라고 했는데 메이크는 공란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만약에 파라미터 있으면 또다시 만들지 마, 이런 것이 되겠고요. 크리에이트 누르면 지금 2개니까 41개에 대해서 토탈 2개니까 82개를 만들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여기서 파라미터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컴퍼니가 와파이고 그 다음에 메이크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매개 변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일괄 수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approve다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쓴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넣어줍니다. 허환호야 그러면 자동 들어갑니다. 여기에 쭉 들어가면 또 뭐 많겠죠. 뭐 이런 것들 값 다 넣을 수 있고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질 무게 테이블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재질 무게 테이블을 눌러보면 밀도 값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재질 값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파일 이름으로 소팅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내보내면, 엑셀로 내보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엑셀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시트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누락이 되었느냐. 그래서 뭐 이거를 색으로 필터링 하겠는데 요거는 보겠다. 지금 밀도의 경우에는
밀도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1000이다, 만이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위 같은 것들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에 킬로그램 밀리미터 삼성이야. 그러면 값이 다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재질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래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또 뭐 요거 두 개 선택해서 얘들을 내가 재질을 지정하겠는데, 얘들은 뭐 뭘로 할까요? 얘들은 그냥 말은 안 되지만 ABS를 하겠어. 그 다음에 적용을 넣어주면 그 ABS라고 하는 재질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밀도가 들어가면서 밀도와 질량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질량 계산을 눌러주면 여기 보면 첫 번째 행에는 전체 질량 값이 바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값이 들어갔냐? 여기 밀도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여기 보면 엄청나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한번 다 바꿔볼게요. 여기에 밀도가 1000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을 재질을 만일에 알루미늄 606이야 적용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질량 계산을 해서 보면 이제는 83kg이야 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온 이 질량 값들 자체를 화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매스 뭐 와파야 이런 매개변수로 만들어 라고 해서 적용을 눌러주면 모든 데이터를 내려서 저기에 있는 질량 값을 매스 언더바 와파라고 하는 그런 값으로 생성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변수에 가보면 매스 와파라고 하는 이러한 매개변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계산된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구멍 테이블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 피처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 피처를 많이 쓰는데, 구멍 테이블 하면 이 모델에서 홀 피처에 있는 모든 정보 다 걸고 옵니다. 그래서 피처가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스펙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 홀 피처 자체가 뭐 패턴이 되었거나 미러가 되었거나 라고 하더라도 다 만들어서 요거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요거를 테이블에 표시를 해주고 화면에도 표시를 해줍니다. 화면에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는 도면에도 바로 출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버전에서는 이거는 홀 피처에 대해서만 추출을 해주고 있는데, 다음 버전에서는 우리가 익스트루드라든지 리볼브라든지 이런 피처로 만든 것들도 어떤 특정한 속성만 넣어주면 이 리포트에 구멍 테이블에 추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트 같은 걸 조립을 할 때 특히나 보면 나중에 조립을 해서 이제 끼워놓고 보니까 뭐 특히나 와셔 같은 것들 또는 와셔 같은 크기라든지 아니면 스패너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여기 보면 체결품 프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품 프리뷰에서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여기 있는 구멍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은 이게 렌치 볼트가 되는 것이고요. 육각 볼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육각 볼트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작업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다음 버전에서는 여기서 이제 간섭 체크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와셔를 포함할 수도 있고 와셔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보험 비교는 우리가 부품을 어셈블리가 있을 때 두 개의 어셈블리를 비교를 해서 어디가 서로 다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비슷한 기능이 도구에 보면 여기 그 어셈블리 비교라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빈약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험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셈블리와 내가 지정한 특정 버전의 특정한 이름의 어셈블리를 내가 비교를 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어박스, 이게 아니고 이게 잘못 눌렀네요. 좀 똑같은 거 눌렀네요. 여기가 아니고 기어박스 어세이야. 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볼 베어링이 첫 번째
이 리비전 1에는 한 개인데 이건 다 똑같은 거고 다 똑같은 건데 이쪽에는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는 없는데 여기는 없는데 아까 이 어셈블리에는 12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셀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내보내 보면 봄 컴페어라고 하는 게 생겼고요. 여기에 왼쪽에 있는 기준이 되는 어셈블리는 요거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어셈블리는 요건데 똑같은 거는 41개이고 수량이 다른 거는 없고 파트가 다른 것은 38개더라 뭐 토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봄 컴패리전에 가보면 여기 보면 수량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량만 다른 거 아니면 아예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버전에서는 지금 2개의 어셈블리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버전에서는 이거를 여러 개의 어셈블리를 같이 비교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리비전이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리즈별로 또 다를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리비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할 수 있게 개발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쳤나 보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크리오가 10.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파에 가서 보니까 봄 비교했고 재질 일괄 변경의 경우는 우리가 재질을 올바르게 넣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값만 넣는다거나 아니면 재질을 넣는데 재질 자체에 재질의 어떤 파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질의 어떤 이름만 파라미터 값으로만 넣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 값으로 뭐 SS400이라고 넣고 그다음 밀도 값은 밀도 값으로 넣고 뭐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엑셀 파일에다가 그 첫 번째 열에다가 파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다가는 그 파트에 매핑될 재질 이름을 텍스트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만약 PDM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열어서 체크아웃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파일 준비 모델 특성에 가서 재질을 엑셀 파일에 있는 재질 파일로 지정을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물성치 계산한 다음에 닫고 세이브 시키고 체크인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PDM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컬에 있는 데이터라면 그냥 바로 오픈해서 세이브하고 오픈한 것에서 세이브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질 일괄 변경하는 것이 이 기능이 되겠고요. 관계식 수정에는 기존에 있는 엑셀 파일에 있는 파일들을 열어서 관계식에 그 관계식 비포 관계식에 있는 거를 애프터 관계식으로 다 바꾸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현재는 관계식 자체가 한 줄로 되어 있는 관계식만 되는데 다음 버전에서는 여러 줄로 된 관계식도 다 같이 변경이 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까 뭐 봄 비교 같은 걸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형태만 나올 수 있잖아요. 부품이 두 개의 어셈블리를 비교했는데 봄이 같은 경우도 있고 봄이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엑셀에서 선택을 해서 그 다른 부분 또는 같은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 놈들만 표시를 한다거나 그 놈들만 숨긴다거나 그 놈들만 마스터 표현을 해서 또는 제외를 시켜서 화면에 표현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부품 선택 숨기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뭐 그 어쩌다가 쓸 수 있는 기능인데 회사의 어떤 로고가 바뀌었다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데이터를 일일이 잃어 가지고 포맷 바꾸고 그 다음에 DTL 파일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엑셀 파일에다가 도면 파일 이름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맷이 어디 있느냐 그 폴더만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포맷을 다 바꾸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엑셀에 있는 이러한 그 5개의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들은 제가 현재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서 꼭 필요해서 넣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파 유틸리티는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적용을 받는 것이고 와파에서 허용한 고객이 지정한 기간까지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이걸 복사해서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시면 저작권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와파 인포에 보면 이게 어떤 고객에게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능뿐만 아니라 모델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도면 열기, 패키지 저장, 모델 이름 변경, 모델명 복사 이런 4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요 명령어들은 여기 대시보드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게 우클릭 메뉴 설정을 눌러주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시보드에 있는 기능들을 여기다 다 넣을 수 있는데 요거는 다 넣는다 하더라도 크리오를 재시작해야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명 복사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우리가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PDM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의 도면이 있다면 여기서 도면 열기를 눌러서 도면을 바로 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하는데 크리오에 특히나 로컬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는 백업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크리오의 백업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된 도면들이 백업이 되지 않고 최상에 있는 도면만 백업됩니다.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크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백업을 하면 모든 데이터의 이터레이션이 초기화되면서 다 1로 바뀝니다. 리비전 관리가 안 돼요. 어떤 게 최종 데이터인지 안 됩니다. 백업을 할 때마다 전부 다 1이니까. 자, 근데 크리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키지 저장을 눌러가지고 폴더만 지정하시면 여기 보면 이런 폴더가 생성됩니다. 생성되고 이터레이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면 같은 것들 하위 그 구조에 있는 도면들도 다 같이 카피를 해와서 백업을 다 같이 시켜줍니다.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샘플 데이터니까. 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모델 이름을 변경하는데 PTC 커먼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드로잉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변경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이까지가 지금 현재 와파 유틸리티가 개발이 된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